부동산 중개업자분들도 너 왜 우리 못 믿어? 너 우리가 수없이 많은 거래하는데 너 같은 애 처음이야. 너 아니어도 들어올 사람 많아.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네가 그런 거 아니냐. 네,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. 그러니까요. 반드시 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부동산입니다.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부동산 이제 딱 잔금을 치를 때 네, 직접 확인해야 될 서류나 증명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좋아요. 3일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3일째. 네, 전세 보증금이던 뭐 네. 매매 계약 잔금이던 네. 일단 계약서상 명의, 계약서,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의 명의, 등기부등본, 그다음에 통장 명의. 통장명. 이 세 개는 적어도 일치를 해야지 돈을 입금하시면 좋아요. 그런데 요즘에는 뭐 대신 관리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맞아요. 뭐 어떤 사유를 위해서 여기로 넣어주셔도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초년생분들 특히 네. 이런 분들이 그냥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맞아. 왜냐면 또 뭔가 요구하기에 뭔가 약간 이상한 상을 만들잖아요. 뭔가 네. 민망해지. 너 왜 못 믿어? 그러면 안 돼요. 어. 그렇게 되면 물론 그렇게 해서 사고가 안 터지면 다행인데 그렇죠. 그렇게 사고가 터지잖아요. 네. 그 세 개 정도가 일치하지 않은 데 대한 과실을 그분한테도 물려요. 임차인한테 물리는 거고. 네. 과실 비율이 일정 부분 간다는 뜻이에요. 소송을 가도 1억 원에 대한 물론 보증보험이 설정은 되어 있지만 그거를 100% 다 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네. 세 가지 정도는 확인을 기본적으로 해주세요. 그 세 가지 전에 전제 조건은 뭐 신분증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. 신분증 당연히 하고요. 신분증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말이 안 되는 거죠. 예. 그럼 만약에 집주인이 네. 집이 너무 많아서 네. 집이 여러 개인 경우는 관리인도 따로 있잖아요. 많죠. 관리인 왔을 때는 뭘 확인해야 돼요? 주로 이제 원룸 주택 같은 경우는 네. 아예 임대인분들이 인감증명서를 중개업자분들한테 위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. 맞아요. 네, 또 뭐 해외 계신 분들 특히 그렇게 하는데 일단 대리인이 나와도 네. 가능은 해요, 계약은. 가능하고. 다만 매도인 내지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돼요. 인감증명서. 거기에 위임장, 위임자. 위임장인데 네. 이 인감증명서도 유효기간이 있어요. 아. 유효기간이 보니까 3, 4년 전이야. 아. 이러면 안 돼요. 몇 개월까지 되는 거예요? 한 3개월 안에는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안 되면 다시 집주인한테 요구를 하세요. 그거 해서 안 해준다? 그거 좀 네. 이상한 거예요, 그것도. 그러니까.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. 큰 돈이 뭐 1, 20만 원 오고 가는 게 사실 아니고.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. 그럼요. 물론 뭐 통화를 시켜주겠다, 뭐 녹취를 해주겠다. 문제는 네. 그것도 괜찮은데 그 통화상에 그 사람이 네. 집주인인지 아닌지 그거를 몰라요.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적어도 3개가 일치한지 확인을 하시고 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이 네. 인형이 크기가 달라도 안 돼요. 똑같은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임차인 확인할 게 너무 많아요. 어쩔 수 없어요. 약자니까. 네, 뭐 약자라기보다 네.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되니까. 네, 그거는 네. 뭐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국영수 배우듯이 사실은 이런 교육들을 학교에서 해줘야 시켜줘야 돼요. 맞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대표님 저 찾아오셔봐야 제가 어떻게 뭐 좋은 변호사 선임해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. 다 사후 처방이란 말이에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. 대리인이 가져온 네. 인감증명서라든가 위임장은 임차인이 가져가는 건가요? 아니면 보고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? 아, 저는 원칙은 원칙. 인감증명서 당연히 가져가요. 위임장도 이런 네. 데 있어요. 복사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. 맞아. 그거 안 돼, 안 돼. 원본을 가져가야 돼요, 원본을. 항상 원본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. 네네. 왜? 그렇지 않으면 내 나머지 잔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네. 물론 중개업자분이 뭐 책임진다. 네네. 요즘엔 사실 책임진다는 단어도 잘 안 쓰시더라고요. 맞아, 네. 맞아. 너 아니어도 들어올 사람 많아. 뭐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네. 그렇죠. 예전에 그런 대리인한테 제가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네.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3일치를 확인하고 아, 그다음에 신분증도 복사를 받고 네. 그다음에 인감증명서랑 방금 이제 말씀하신 위임장 또 제가 받고 심지어 집주인한테 통화를 연결해서 지금 인감증명서상에 있는 주소가 어떻게 되시며 본인 연락처, 본인 주민번호 어떻게 되시는지까지 다 확인하고 심지어 녹취까지 했거든요. 와. 제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이더라고요. 그게 맞아요. 진짜 김 작가님이 그것만큼은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. 그렇죠. 그만큼 고수. 네, 완전 고수, 표고수인 거죠. 왜냐하면 저 당하기 싫었거든요. 아,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.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관리인도 그렇고 네. 부동산 조금 중개업자분들도 꺼려하죠. 꺼려해요. 네. 내가 내 권리 찾는 건데 네. 너 왜 우리 못 믿어?
너 우리가 수없이 많은 거래를 하는데 너가 쓴 애 처음이야. 약간 이런 뉘앙스 주는데 여러분 절대 거기 기가 눌리면 안 창피한 돼. 거는 한순간이에요. 맞아요. 한 번이고 내 보증금,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데 꼭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. 맞습니다. 그렇게 거래를 해서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딱 박혔을 때, 그 위에 아무도 없었을 때 그쵸. 내가 딱 1순위였어.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죠. 네. 그때부터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거겠죠. 그렇죠. 원칙적으로는 뭐 네. 전입을 하시던 뭐 그 다음날 네.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떼봐야 돼요. 그러면 이제 부동산 네네. 중개 수수료가 사실 아, 가끔씩 좀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요율로 뭐 0.4% 이렇게 픽스된 경우도 있지만 뭐 9억 초과라든지 네네. 뭐 오피스텔 경우 85제곱이 넘어가면 네. 이게 중개 수수료 자체가 뭐 0.9 이내에서 협의 뭐 이렇게 해놨어요. 그러니까. 예. 왜 그 협의를 해놓은 거야 도대체? 그게 그 양쪽을 다 복잡하게 만드는 거잖아요. 분쟁이 실제로 종종 일어나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협의라는 문구의 법이 생긴 지가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액이 점점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. 중개 수수료 요율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. 요율은 그대로지만 절대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수료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잖아요. 네. 이게 사실은 정말 애매해요. 말씀하신 맞아요. 대로.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0.9% 다 달라는 데 있고 어떤 데 가면 0.6%만 받는 데 맞아요. 있고. 이게 더 애매하게 만드는 게 네.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사분들을 만나서 초반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아. 나중에 이제 잔금 다 칠 때쯤에 그 금액 얘기 나오면 네. 사실 거래는 다 이루어졌고 그렇죠.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.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처음부터 네. 뭐 거래가 이게 뭐 쓰기도 전에 네. 불투명한 상황에서 또 수수료 자체를 얘기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. 그러니까 언제 그걸 딱 얘기해야지 이 세입자분이 좀 사실은 거래 딱 완료됐을 때 네. 딱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거래 완료될 때 네. 얼마이냐? 네. 그럼 나 0.9%? 나 안 하려고. 뭐 이런 식으로. 뭐 안 하려고는 그렇지만 협의라고 하는데 네네. 여기는 보통 관례상 얼마를 받나요? 그래서 뭐 0.7이다. 그래서 내가 뭐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내시면 되는 거고 제가 뭐 이거는 좀 높은 것 같아요 네.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게 좋아요. 잔금 가서 정말 막 이사하고 바쁜데 수수료 갖고 싸우면 그것도 아니거든요. 한마디로 그거는 그러면 계약금을 낼 때. 그렇죠. 어느 정도 계약금 합의가 들어갈 돼. 때. 네, 맞아요. 그게 딱 깔끔하겠네요. 네, 그게 가장 깔끔해요. 잔금할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돼서 사실 세입자도 이미 계약금을 냈는데 네. 취소하는 순간 계약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일반적인 거래는 제가 알기로 한 0.4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아파트나 빌라는 네. 왜 오피스텔은 0.6이에요? 이게 상업용 건물. 맞아요. 일단 아파트가 아닌 비주거용 건물은 일단은 중개 수수료가 좀 많이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집은 거래 건수도 많고 좀 사회적 약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 요즘 뭐 전세, 월세 이런 1억 이하는 중개 수수료가 한 2, 30만 원밖에 안 돼요. 실제로 요율이 작고 네. 상가 같은 경우는 진짜 월세를 받고 그렇죠?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 좀 러프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. 그런 것들도 충분히 0.9%다 달라 그런다고 다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. 그죠. 저도 실제로 뭐 상가를 낙찰받아서 네. 그분들한테 다 의뢰를 드리고 다 중개수를 지급을 드리거든요. 그럼 한 0.7 정도 드려요. 0.6보다는 조금 더 높게 드리는. 네, 0.6 하면 대부분 인상을 쓰시고. 네. 제가 봤을 때 이 고수인 게 네. 0.6 쓰면 인상 쓸 거니까 0.7부터 제시해서 0.8이 안 나오게끔 일부러 수도 있고요. 네. 너무 터무니없이 제시하면 네. 그것도 좀 거래의 기본은 아니라고 봐요. 그래서 맞습니다. 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, 제가 여지껏 그렇게 해왔다. 이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저는. 우리가 어쨌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몇 %로 결정할지는 시점은 결정됐네요. 예. 어쨌든 계약금을 치를 때쯤에. 왜냐면 계약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이미 세입자는 불리해지니까. 뭐 꼭 불리해진다기보다 굳이 잔금 때 가면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그러니까. 또 이사 들어가는 날 막 그 몇십만 원 갖고 싸우면 그것도 좀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는 계약할 때 네.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내가 뭐 사회 초년생이면 네. 이러이러해서 조금 중개 수수료를 뭐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뭐 말하면 뭐 네. 사람 간의 거래인데 이삿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뭔가요? 이 전입하는 입장에서는. 일단은 살던 분들이 나가시는 경우에는 보통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. 네. 그런 거를 사전에 미리 계산을 해놨던 걸 꼭 받아 나가셔야 돼요. 네, 왜냐하면 집주인이 내는 돈이거든요. 뭐 예를 들어 아파트의 뭐 수선 유지 관리 비용을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10,000원씩이라면 네네. 2년 살았으면 네.
24만 원이죠. 음. 뭐 오래 살았으면 5년, 6년 살았으면 금액 커지죠. 금액 커진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깜빡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거 꼭 받고 받으시면 나가는 거. 좋을 것 같고.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. 이제 살다가 나가는 입장이고 네네. 새로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네. 이사하고 거래 금액 한다고 막 정신 없잖아요. 네네네. 그날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뭘까요? 계약서에 잔금일 때까지 네. 권리가 변동된 게 없는지 봐야 되겠죠. 등기부등본 다시 떼야 돼요. 다시 떼야 돼요. 아. 네, 그 시점에서. 그 전날 떼는 게 아니라 그날 다시 한번. 아, 물론이죠. 어. 잔금일 때 원칙적으로는 네네. 이런 얘기를 임차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네. 일을 좀 잘하시는 그런 맞아요. 중개업소에서는 지금 다시 뗐습니다 하고 맞아요. 이렇게 보여주세요. 그런데 뭐 바쁘다 보면 네네. 그게 또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. 그런 거를 당당하게 내가 네. 내는 그 중개 수수료 서비스 비용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떼달라고 하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떼달라고 하면 보고 이상이 없구나. 그랬을 때 나머지 잔금을 넣는 거예요. 그 잔금을 넣고. 네, 넣고 나서 관리비까지 완벽하게 정산이 된 후에 네. 입주를 하면 입주하면. 봤을 때 그 집을 얻을 때 봤었던 거하고 네. 또 집이 싹 다 빠져나간 다르죠. 상태에서 봤을 때는 또 달라요. 다르죠. 그래서 이미 입주하고 들어간 다음에 네. 뭐 몇 달 있다 얘기하면 그거 안 돼요. 들어가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야죠. 곰팡이라든지 음. 누수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뭐 문고리라든지 네. 파손 부분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. 어, 그리고 중요한 건 중요한 거.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놔요. 그래야 인증이 남으니까. 그럼요. 사진을 찍어서 어. 이런 부분을 고쳐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. 맞아요. 저 한가 그렇게 했어요. 아, 부동산 네. 중개업자분한테 네. 사진 찍어서 요거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. 네. 그렇게 하시면 네. 적어도 집주인분들이 대부분 해주십니다. 그렇죠. 왜냐? 피해자가 맞으니까. 네, 맞아요. 팩트로 딱 나와 네. 있으니까. 근데 그거를 다 사진도 안 찍어놓고 그렇죠. 뭐 세워라 내워라 막 두세 달 지나서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네가 그런 거 아니냐. 네, 맞아요. 분쟁의 소지를 네. 사전에 차단하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그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그날 바로 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. 물론입니다. 이 네. 전입신고는 내 임대 보증금이 크던 작던 네.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. 그날 바로. 네, 또 거기에 부수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더 좋습니다. 네. 이 확정일자 자체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확정일자 찍으면 그냥 내 임대 보증금을 다 무조건 지킬 수 있는 걸로 알아요.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. 확정일자는 그냥 내 계약서에 스탬프 찍는 거예요.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. 그냥 요 계약서가 존재해라고 네. 그냥 공공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것밖에 맞아요. 안 되는 맞아요.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전입신고는 이 대항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입이 가장 중요하고요. 전입이 가장 중요하죠. 우선 변제권과 연결되는 확정일자는 네. 내 보증금을 받는 순서일 뿐이에요. 그래서 빨리 받아두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 이 두 개는 반드시 네. 당일날 하시는 게 좋아요. 맞아요. 근데 특히 전입신고와 이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다 해주잖아요. 물론이죠. 근데 그것도 이사하기 바쁘다 보면 6시 넘었네?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. 그래서 항상 짐 풀고 네. 주민센터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.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.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꼭 참고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좀 있으시다면?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내 집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그쵸. 네, 금수저 맞습니다. 부모를 만나지 않은 이상은. 맞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포커스를 어디 맞추냐면 싼 데를 찾아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다소 대출이 있어도 싸다면 그런데 또 리스크를 감수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요. 네. 내가 들어가는 집이 근저당권 설정이 과다하게 설정돼 있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대출이 많은 집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. 피해야죠. 일단 피하시고요. 두 번째는 물리적인 거리입니다. 일단 내가 주로 생활하는 곳, 즉 네. 직장하고 가까운 지역에 집을 얻는 게 저는 먼저라고 봐요. 저도 마찬가지였고요. 네. 정말 돈이 없을 때는 싼 지역을 찾아다니다 외곽으로 보니까 갈 수 있잖아요. 외곽으로 자꾸 가요. 왜냐하면 외곽에 1억만 주면 좋은 집 크니까. 막 3, 40평대 좋은 데 산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좋은 게 정말 한두 달 가요. 이 출퇴근하는데 멀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내 삶이 없어져요. 저는 오히려 나이가 젊고 돈이 부족할수록 네. 내 시간을 좀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좀 공간이 작아지면 어때요? 그래서 좀 더 직장이랑 가까운 곳, 버려지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돈보다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
저는 대표님 마지막 말씀에 크게 공감 가는 게 네.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. 그래요?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 31살 때 올라왔거든요. 아, 그때부터 이제 뭐 고시원, 그다음에 빌라, 오피스텔 다 살아봤는데 항상 공통점은 네.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서. 왜냐하면 제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. 맞아요. 이게 단순히 가격과 좀 비교할 수 없는 거라서 맞아요. 왜냐면 청춘 20대, 30대 시간이 쌓여서 40대, 50대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 건지, 내 가능성이 얼마나 터질 수 있을 것인지가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. 맞습니다. 제가 이번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는 저도 약간 전문가의 완전 영역에 고수들이 확 나요. 네, 아까 경매 네.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거든요. 네, 우리 1부랑은 굉장히 다릅니다. 네, 완전히 다른. 굉장히 다른데 2부는 뭔가 대표님 생각과 제 생각이 굉장히 일치한다. 아, 네. 거의 동급. 네.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아, 네. 뭐 살짝 기분 나쁘지만, 네, 인정하겠습니다. 그 정도 되지 않을까. 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부동산이라 하면 사실 가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. 그럼요. 네, 가격은 중요한데 그 가격에 왜 가려진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가치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거니까. 맞아요. 그 시간이란 가치에도 여러분들이 가격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맞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과 꼭 봐야 될 사항들 이야기했는데요.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조금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경매에 대해서 네.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2부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